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네. 국무총리로 지명하는 과정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서실장으로 갈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어떤 과정 이후로 국무총리로 파격적 발탁을 했을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나. 지금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국제적 정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는, 그리고 그 속에서 국제 경제에서 우리 기업들이 나갈 길, 우리 기업이 대프 기업이라고 한 삼성도 지금 미래가 담보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서 민생은 지금 나락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상가 어디 가면 공실이 절비하잖아요. 네. 이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재건하고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국격을 회복해서 미래를 담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루도 허비할 시간이 없는, 그러려면 준비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수밖에 해야 된다는 절박감이었어요. 안 그랬으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유가 있었으면 아마 김민석 총리 지명자는 당에 남겨서 당대표를 시켰거나 네. 다음 서울시장에 나가게 했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나라를 위기를부터 돌파해 나가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돌파할 거니까 이 돌파해 나가면 뒤에서 이걸 수습하고 끌어나가 줄, 정리해 나갈 파트너가 필요하고, 그걸 해낼 수 있는 가장 적임자는 자기와 철학과 신념이 같고 그리고 그걸 일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김민석 외에는 없다. 그런 판단을 했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매우 현실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정국회의원이 네. 167명, 네. 170명 가까이 있는데 네. 이런 정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의원들은 대통령과 지금 국무총리 지명자 사이에 있는 이런 교감의 내용,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나요? 아시는 분들은 알 테고, 저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캐릭터로 볼 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죠.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할 정도의 그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누구를 데리고 좀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나. 지금 김민석 총리 지명자보다 더 검증되고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김민석 대통령의 특별한 능력은 제가 볼 때 아마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가 유능할 뿐만이 아니라 남들을 유능하게 일을 시킬 줄 아는, 일을 만들 줄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유능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자기 당대표를 체포 동의안 동의를 해주는 그 난국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그 어려웠던 당을 정리하면서 조용히 일이 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김민석이니까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게 지금 우리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위기를 함께 공동 운명체로 돌파할 수 있는 파트너가 저는 김민석이라고 당연히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를 아마 보시는 국회의원들은 김민석 지명자와 대통령의 이 정도 관계라는 것을 알면 더욱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일을 좀 잘 해보겠다 이런 다짐을 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 이전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경고를 했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매우 침착하게 김민석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도 결국 과거의 인연, 현안에 대한 파악,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일종의 지향이 대통령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찰떡궁합처럼 잘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왜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간으로 보면 저 김민석을 저렇게 중용하지? 근데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시키려고
그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김민석 후보가 호소를 하잖아요. 조용히 최고위원회에서. 지금은 당대표를 지키고 당을 정비해야 될 때다. 당대표를 잃으면 우리가 사수하지 않으면 당이 무너진다. 그걸 김민석 대표가 앞장서서 그것도 소리 나지 않게 누구처럼 저 이재명 편이에요. 나머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앞장서서 밖에 나와서 자기 드러내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자기 어필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으면서 내부적으로 호소하고 그 반대파들도 설득해내려고 하잖아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 이재명을 뭐 저런 흑수저, 무수저 출신에 쟤한테 내가 왜 굽혀? 그걸 내가 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저쪽 당에 가서 지금 뭐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의 차이는 있지만, 차이는 다르지만 그런 마음 한편에 또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들에게 김민석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이고 이재명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걸 설득한 거예요. 그 설득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설득력이 낮죠.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최고의 정치 엘리트로부터 누구보다 높이 빨리 성공해본 경험을 가진 우리 정치사의 최고의 아이돌 김민석이 그 호소를 하잖아요. 이재명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말빨이 먹히는 거죠. 그런 관계들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 아마 이 정부의 심장이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의 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면 저는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할 사람으로 김민석 총리를 발탁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심장과 혈관의 네, 심장만 역할보다. 예. 그러면은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임명될 겁니다. 네. 잘합니까?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할 수밖에 없고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늘 말하면 절박해야 그죠? 해낼 수 있다. 절박감을 가진 사람들. 우리 국민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절박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공감대가 누구보다 튼튼하다고. 두 분이 한 얘기가 있거든요. 국민들은 정권 교체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민의 삶을 바꿔주기를 국민들은 원한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많은 성과도 거두었지만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다시 실망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국민의 생활을 바꿔야 한다. 그 절실함, 그것에 대해서 두 사람이 공통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것에 실패하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가 없죠. 지지받을 수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60% 넘어서 더 높은 지지로 정말 시작 때보다 지지가 더 높은 대통령으로 내려올 수가 없죠. 그리고 김민석 총리에게도 정치적 미래가 없죠. 자기 삶도 여기다가 다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리고 그 능력을 그는 18년 동안 준비해왔고 그걸 지난 짧은 5년 동안 철저하게 증명해 보였잖아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지도자를 지켜내고 그리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율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조직을 유능하게 만드는 지도자가 김민석이었다. 개인 혼자 유능한 사람은 많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그러나 조직 전체를 유능하게 만드는 리더는 김민석을 따를 사람이 없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